자, 부산모터쇼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보고 온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저희도 꽤 꼼꼼하게 부산모터쇼를 취재를 했었고, 굉장히 의미 있는 차들부터 해서 굉장히 좀 주목을 해야 될 만한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좀 골고루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현장 아니었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취재를 잘 마치고 올라왔는데, 올라오다가 일이 좀 생겼어요. 오늘은 그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부산모터쇼를 갔다가 오면서 생겼던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저번 영상에서 저희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이번에 볼보자동차 코리아의 지원을 받아서, 시승차 지원을 받아서 좀 다녀오게 됐어요. 저희가 시승을 했던 차는 V60 크로스컨트리 B5 모델이었습니다.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된 모델인데,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가 서울로 올라오는 도중에 타이어에 이제 펑크가 좀 생겼습니다. 타이어에 펑크가 생겨서 조금 이슈가 있었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일단 요즘에 나오고 있는 자동차들에는 전부 다 TPMS라고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장착이 되어 있죠. 공기압을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뭐 조금 저가형의 차량과 조금 고가의 차종과 이렇게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 조금 저렴한 브랜드, 저렴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기압이 빠졌다 괜찮다라고 하는 경고만 알려주는 그런 모델들이 있는 반면에, 구체적으로 현재 공기압이 어느 정도다 라고까지 표시를 해주는, 굉장히 세세하게 보여주는 그런 형태까지 조금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부산을 갔다 오면서 탔던 이 V60 크로스컨트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못 찾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공기압이 빠졌다라는 경고는 띄워주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현재 공기압 압력이 어느 정도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그런 기능까지는 좀 빠져 있더라고요. 뭐 저희가 찾지 못한 걸 수도 있기는 한데, 정확한 내용을 아신다면은 저희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이번에 서울로 올라오면서 경부고속도로 탔다가 상주 영천고속도로 탔다가 중부내륙 영동 이렇게 타고 올라왔는데, 여주쯤에서부터 이제 공기압 경고가 뜨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기압 경고가 떠서 급하게 좀 여주 휴게소로 들어갔습니다. 휴게소에 들어가서 공기압 부족이 떴다, 공기압이 부족하다라고 경고가 안내가 된 그 타이어에 대한 검사를 좀 체크를 했습니다.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를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관 검사입니다. 공기가 빠지게 되면은 좀 타이어가 주저앉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눈으로 살펴보는 것을 유관 검사라고 하고요.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막 공기가 빠지지 않았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촉각 검사라는 것을 같이 하게 됩니다. 촉각 검사는 말 그대로 손으로 타이어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타이어를 이렇게 쭉 체크를 했는데 손에 어떤 것도 걸리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것이냐, 그냥 공기압이 살짝 빠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좀 여름이라서 해당이 없기는 한데, 겨울 같은 경우 특히 이렇게 환절기로 해서 공기가 좀 온도가 쭉 낮아지는 시즌에는 공기압이 딱히 부족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공기의 밀도가 변화가 되면서 타이어에 공기압이 부족하다라고 경고를 띄워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 계기판 쪽에는 이제 예전 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느낌표 표시 이런 것들만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항아리 모양의 경고등을 계기판에다가 띄워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마 모든 제조사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타이어 공기압이 부족합니다 라는 경고등을 보여주게 되는데, 일단 저희가 유관검사 그리고 촉각검사를 했을 때는 이렇게 크게 이슈가 있지는 않았어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공기압을 직접 측정을 해보는 방식입니다. 이 공기압을 측정을 하는 거는 요즘에는 타이어 리페어 키트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이 트렁크에 들어가 있습니다. 스페어 타이어를 제공을 하지 않는 대신에 이런 타이어 리페어 키트를 제공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시거잭이라고 하죠. 11V 파워 아울렛에 전원을 연결을 해서 직접 공기를 넣거나 현재 타이어에 공기압이 어느 정도인지를 간략하게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런 타이어 리페어 키트가 보통은 트렁크 안에 들어가 있어요. 뭐 랜드로버 같이 아예 스페어 타이어, 오프로드의 성향을 강조를 하면서 스페어 타이어를 아직까지 제공을 해주고 있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타이어 리페어 키트가 없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보통은 이렇게 스페어 키트로 제공을 하는 것이 요즘에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런데 제가 휴게소에서는 요 마지막 공기압 체크 직접 연결을 해서 체크를 하는 거는 따로 진행을 해보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공기압 자체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고, 손으로 이렇게 눌러보거나 실제로 이렇게 촉각으로 처음 점검을 진행을 했을 때는 딱히 무언가가 박혀 있다거나 공기압이 많이 빠졌다거나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앞에 유관 검사하고 촉각 검사 두 가지만 검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슈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서울까지 다 도착을 했습니다. 아주 무사히 도착을 했어요. 다만 저희가 여주쯤에서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서울에 도착을 하자마자 다시 한번 유관 검사하고 촉각 검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기압이 그렇게 막 빠져 있다거나 뭐 주저앉았다거나 그런 모습들은 확인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공기압이 조금 빠진 정도구나 라고 안심을 하고 이제 저의 모든 짐들을 정리를 하고 이제 반납에 대한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반납을 이제 하려고 이제 했는데 딱 30분 40분 정도가 걸렸을 거예요. 그 사이에 타이어에 있었던 모든 공기압, 그 공기압 경고가 떴던 그 타이어가 완전히 바람이 빠져버렸더라고요. 저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럽죠. 저도 이제 나름 자동차 전문 기자라고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유관검사나 촉각검사에서 문제가 없었는데 40분 만에 바람이 빠져버린 경우는 굉장히 흔치는 않은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을 하면서 좀 차를 조금 더 움직여 보면서 점검을 해보니까 지렁이라고 하죠. 타이어에 뭔가 구멍이 뚫렸을 때 임시로 막아주는 그런 지렁이가 박혀 있었던 타이어였습니다. 이거를 왜 체크를 못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위치를 보게 되잖아요. 여주 휴게소하고 서울에 도착한 직후에 이 타이어의 상태들이 전부 다 이 지렁이가 박힌 부분들이 지면에 맞닿아 있어서 확인이 안 되는 위치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체크를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조금씩 이제 타이어의 전체를 체크를 하기 위해서 앞뒤로 타이어 바퀴 기준으로 하면은 반 바퀴 정도씩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면서 체크를 해보니까 딱 그 위치, 지면, 도로하고 딱 맞닿아 있던 부분에 지렁이가 박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근데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통 타이어에 못이 박혔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지렁이를 박으면은, 보험사를 불러서 지렁이를 박으면은 일단은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구멍이 몇 개가 나든 계속해서 지렁이를 박으면 된다, 그러면은 당장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 사실 지렁이를 한번 박았던 곳에서 또 한번 공기가 새기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타이어는 더 이상 사용을 못하는 타이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이렇게 구멍이 생기게 되고 여기를 이렇게 막게 되는 형태가 되는데,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해도 손가락 모양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막았을 때 여기서 또 새기 시작을 한다는 거는 이 구멍이 더 커졌다는 뜻이 됩니다. 구멍이 터졌다는 거는 보통은 옆으로 더 찢어졌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지렁이로는 커버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견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일단은 보험사를 부르는 것도 맞기는 하지만 요즘에는 국산차도 그렇고 수입차들도 그렇고 각각의 제조사에서 제공을 하는 긴급 출동 서비스가 있습니다. 저희가 탔던 볼보 자동차 역시 이런 긴급 출동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볼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 썬바이저 쪽을 이렇게 내려보면 안에 긴급 출동 전화번호가 이제 스티커로 붙어 있게 되거든요. 여기다가 전화를 하게 되면은 볼보 자동차 고객센터로 연결이 되게 되고, 그 고객센터에서 볼보 자동차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보험사를 보내주게 됩니다. 볼보 자동차뿐만 아니라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산차나 수입차,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사들이 다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쉐보레 같은 경우에는 컴플리트 케어라는 이름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스텔란티스나 현대차, 기아, 벤츠, BMW, 웬만한 수입차, 자동차 회사들은 전부 다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상황들을 캐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이 긴급 출동 서비스 기사가 도착을 해서 바퀴에다가 공기를 좀 넣어봤어요. 공기를 넣어봤는데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경쾌하게 공기를 빼내는 그런 펑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이 바퀴에서 공기가 빠져나가고 있더라고요. 바퀴에다가 공기압을 꽉 채운 상태에서 한 5분, 10분 정도 지나니까 공기가 완전히 다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 정도로 펑크가 좀 컸습니다. 구멍이 좀 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죠. 이렇게 됐을 때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요 구멍이 난 상황을 체크를 하기 위해서 공기를 계속 넣는다라고 하면은 요 살짝 찢어져 있는 부분이 급격하게 벌어지면서 타이어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긴급 출동 기사가 와서 비눗물을 뿌려가면서 공기압을 쭉 넣어보니까 요거는 저희가 처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견인을 부르셔야 됩니다 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고, 저도 그 상황을 보면서 이거는 견인을 불러야 되는 상황이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긴급출동센터로 전화를 했어요. 볼보자동차 긴급출동센터에다가 다시 전화를 해서 상황 설명을 했더니 그제서야 이제 캐리어라고 하죠, 카 캐리어가 와서 차를 견인을 해 가게 됐습니다. 이제 번호는 이제 제가 밑에다가 살짝 띄워 드릴 텐데, 이쪽에다가 전화를 하시게 되면은 볼보 자동차 오너분들은 이쪽 번호, 나머지 자동차 제조사 분들은 뭐 썬바이저나 이제 기존에 가입을 할 때, 차 구매를 할 때 안내를 받았던 그런 번호들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썬바이저나 이런데 그런 번호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요 대시보드 쪽 한번 살펴보세요. 차의 기본적인 설명서가 들어 있을 텐데, 그 설명서에 보통은 같이 스티커 형태로 부착이 되어 있거나 맨 뒤쪽에 긴급 출동 서비스 이런 식으로 해서 번호가 안내가 되고 있을 겁니다. 이쪽으로 전화를 하셔서 이렇게 도움을 받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해서 견인을 보내면서 저의 상황은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생각보다는 되게 금방금방 처리가 됐어요. 다만 저희가 있는 이 사무실이 삼성동 쪽이고, 저희가 서울에 도착했을 시간이 이제 한 퇴근 시간쯤 금요일 저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로 정체 때문에 도착을 한 게 약간 좀 늦기는 했는데, 일단 대처 자체는 굉장히 빨랐습니다. 볼보가 우리나라에서는 운영을 안 하고는 있기는 한데, 사실 볼보 자동차는 글로벌에서는 교통사고 조사팀이라고 하는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크게 발생을 했을 때 혹은 작은 사고가 났을 때 이 교통사고 조사팀이 직접 현장에 방문을 해서 어떤 사유로 사고가 발생을 했는지를 조사를 하고, 만약에 그 조사 과정에서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내용들은 다음 차 개발 혹은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 차들의 리콜이나 무상점검이나 이런 쪽에 반영을 적극적으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이렇게 긴급 출동 서비스를 하면서 그냥 위기에 처해져 있는 오너분들을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조사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고 있다라고 해요. 우리가 타고 있는 차들이 생각보다는 훨씬 안전한 그런 물건이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주변에서는 그런 반응들도 좀 있더라고요. 부산 가는 거 뻔히 알았는데 차 점검 좀 잘 해서 보내주지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잘 점검을 해서 보내줬겠지라고 생각을 한 제 문제도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장거리를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차의 기본적인 점검들, 공기압이 빠진 데는 없는지, 펑크가 난 데는 없는지, 기름이나 소모품 같은 것들의 교환 주기가 오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체크를 하고 이렇게 장거리 주행에 나섰으면은 좋겠습니다. 이게 되게 교과서적인 내용이면서도 빼먹기가 되게 쉬운 내용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같이 체크를 하시면은 더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번 영상은 사실 그렇게까지 막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굉장히 교과서적인데 잊기 쉬운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조만간 이제 부산모터쇼 다 끝났죠. 한동안 쉬었던 시승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너무 더워서 조금 쉬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달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